신천지와 코로나 그 미스터리가 풀릴 단서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판넬을 한번 줘보실래요? 네, 판넬이 있나요? 예, 그러면은 네, 전화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매일신문의 임상준 경북도청 취재팀장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현재 이 문제를 자세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준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임상준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매일신문에서 특종을 한 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장례식 부족의 방명록 관한 그 특종이거든요. 지금 화면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접수한 그 부조금 명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입수하셨군요. 예. 그럼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또 부조금은 얼마 냈는지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까? 곳곳에 부조금 금액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표기가 있지만 예. 1일 개인당 한 명씩 그 부조금 액수나 예. 어떤 교회에서 온 이름 같은 거는 상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쭉 그 입수해서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예. 지금 이 부조금 명단은 이만희 씨 형이 이제 세상 떠났을 때 그때 장례식 한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전부 몇 명이나 있던가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일반 연어 장례식장에 쓰는 부조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손수기 178번으로 끝나고 예. 아래에 3-4칸 정도가 남아있죠. 예. 그래서 부조개에는 178명이 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곳곳에 포항 신천지 교회라든지 부산 야고보 지파라든지 어떤 교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거기는 우리가 통상 못 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모아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 이름만 쓰고 신도들이 한 10명씩, 20명씩 더 갔을 수도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야고보 지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걸리는데 지난번에 전문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부산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야고보 지파가 중국 우한 쪽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천지 총회 야고보 지파는 12지파 중 우한을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취록에 부산 야고보 지파의 지파장이 지난 9일 설교에서 우한의 신도들이 우한 폐렴을 이겨냈다. 이렇게 박수와 신도들이 환호하는 녹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우리 지교회가 있는 그 우한이다.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수를 치고 그랬군요. 그런데 이 부산 야고보 지파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은 이만희 교주 친형 장례식장에도 부조개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손수기 15번에 보시면 또박또박하게 부산 야고보 지파라고 돼 있고 옆에 금액란에는 교인이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장례식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국 우한 지역에 신천지가 있고 그 신천지 사람들이 또는 중국의 관련자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전파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취재를 해보신 중에 신천지 교인들이 청도 방문을 좀 그동안에 많이 했다거나 그런 내용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에게 경북 청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신도들은 청도를 성지처럼 여기는 곳인데요. 바로 이만희 교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청도 풍강면 현이라는 곳에는 아직까지 귀화를 이고 있는 생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 옆에는 신천지 만남의 쉼터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이만희 교주가 한 번씩 대구를 찾을 때 머문다. 그리고 이번 친형 장례식 때 발인 전날 숙박을 했다. 이렇게 주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생가도 있고 거의 성지라고 하는데 친형 장례식에 187명만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아까도 178명인데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명이 갔어도 그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 그 자신을 좀 드러내는 거를 좀 꺼린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대표가 한 명 그 부족의 이름을 올리고 나머지들은 그 뭐 우리 그 포항교회 보면 경주교회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그 갔을 수 있다고 충분히 그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쪽 경찰에서는 그때 장례식장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CCTV나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던가요? 예,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 보건당국에서 역으로 그 통보를 받고 검체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예. CCTV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그 신천지 교인들한테 연락이 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취재 과정에서 우한에 있던 신천지 교인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사실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 부조계에 딱 떨어지게 중국 우한 교회라고 표기된 흔적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오늘 오전에 신천지 대구 교회 공식 라인에서도 중국인과 중국 신천지 신도는 조문하지 않았다고 오늘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교주가 직접 장례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간부급 신도들이 조문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사장집에 가족 상당했는데 가지 않는 큰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신천지는 우한에 자신들 교회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방역 당국의 초등 대응 실패 다 차치하고서 주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혹시 그 명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31번 환자 예. 그 이름이 있던가요? 그거 이제 그 부조계가 중요한 게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 장례식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장례식이 1월 30일부터 2월 2일 날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예. 그 미스터리 31번 확진자가 신도죠. 예. 마침 2월 1일 날 장례식 기간 중에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런데 질병 당국에서 그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GPS를 추적했지만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찜질방에 머문 거에 나오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뭐 각지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신도들이. 네. 교주가 왔으니까. 그럼 반가운 그 신도를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지만 만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뭐 제 사견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를 단순히 찜질방 가기 위해서만 내려갔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예, 지금 뭐 현재 그 31번 확진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청도 지역 주민들 불안감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취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통 우리가 뭐 인사할 때 잘 주무셨냐, 식사를 예. 하셨냐 이렇게 뭐 인사하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청도도 그렇겠죠. 청도 주민들도. 근데 지금은 청도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묻는 인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청도에는 신천지 그 성지도 중요하지, 성지라고 그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하루에도 그 확진자,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는 대남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암울하게 그 생각하고 있고 예. 특히나 그 청도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라고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가 50주년입니다. 또 새마을. 예. 그래서 청도군에서는 야심차게 이런저런 그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거, 다시 이런 운동에 기치를 올릴 수 있는 것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상당히 그 타격이어서 그렇겠군요. 주민들도 굉장히 실망해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청도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까? 그 청도가 인구가 뭐 한 4만여 명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그 도농 복합 도시에서 그 웬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혹시 특정으로 그 부조금 명단을 입수를 하시기는 했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함께 수사도 하고 그럴 텐데 경찰과 이렇게 협조해서 좀 공유할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 부족에는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그 상주에 협조를 받아서 부조개를 확보를 했고 그 부조개를 질본에 일단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 질본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가 지금 그 정부의 신천지 쪽에서 제출을 했으니 그 예. 부족의 명단과 일일이 대조를 하면 신천지 신도 중에서 거기 그 장례식을 조문했는 게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출입국 관리 현황을 보면 해외에서 왔는 사람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서 부족에가 의미가 있지 경찰이 그거를 확보해서 조사한다기보다는 질본에서 지금 그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31번 확진자나 대남병원과 그 장례식장의 어떤 연결고리가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예. 그걸 찾기 위해서 부족에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경찰하고는 뭐 조금 별개의 이제 문제가 경찰서는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의 임상준 경북도청 취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교주 이만희 씨의 형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 그 이만희 씨 형이 숨지기 전에 이쪽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증세로 5일간 입원 치료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청도 대남병원은 환자가 모두 103명 확진 판정을 받아서 코호트 격리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직원도 11명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망자가 여기에서만 7명이나 나왔는데 아무래도 5층에 있는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녹취를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례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식 참여자의 어느 정도 명단을 확인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참석자 명단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조의금이나 이런 거를 내신 그런 명단들 또는 신도에서의 참석자 뭐 이런 명단들을 좀 파악을 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뭐 중국인이나 우한 다녀오신 분에 대한 조사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두수 평론가, 지금 연관성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져 있기로 교통사고가 나서 밤에는 병원에 있고 낮에는 활동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정확하진 않지만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도 했다. 지금 31번 환자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활동 반경이나 어쨌든 연결고리를 본다면 뭐 청도에 간 것도 이제 그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분의 같은 경우에 심리를 보면 아마 공황 상태가 아닐까. 본인이 이 모든 것을 퍼뜨린 주범으로 이렇게 찍히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정확한 또 기억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이 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변명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생계도 걱정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또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뭐 이런 좀 복합적 심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31번 환자 동선을 보면 대치동에 있는 본사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지금 강남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또 연관성이 없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31번 환자 관련 녹취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찜질방에서 바로 식당으로 갔죠. 마치고. 시간상으로도 제가 청도를 뵈야 할 시간이 안 돼요. 예, 많이 멀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네. 31번째 환자 면담 및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환자가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다녀온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보를 면담 조사와 위치 추적 조사를 조회한 결과 대남병원이나 장례식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백 교수님, 지금 31번 환자에 대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정확한 그 이동 경로가 다 파악이 안 됐나요? 근데 이 31번 환자의 이동 경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물론 시작은 됐지만 예. 이 사람 이전에 이미 이 사회에 이 교회, 신천지 교회, 그렇죠. 대구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감염시켰다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에 이미 물밑에 있었던 부분이죠.
이 31번 환자가 동선에서 과연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는지 지역사회 전파에 한 명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사실 명확치도 않고 예. 이분은 진짜 사실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예. 본인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리고 또 이 주변에 2월 9일에서 16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증폭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2월 9일 이전에 이미 그 신천지 교인 안에서는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접촉들이 있었고 예. 또 그 한 주 지나는 동안에 질환이 나타나는 사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로 이 이후에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고 우리가 예. 좀 더 빨리 예를 들어서 뭐 2월 9일이나 이 정도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지금 이 찾아내는 시점이 2월 18일인데요. 예. 이 2월 18일 단계에서는 이미 빙산의 바닥 부분이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뭐 장례식을 갔냐 안 갔냐 이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이 사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이나 이 대남병원에 관련이 벌써 있고 전염을 시켜놓은 상황이니까. 이미 31번 환자도 2차 감염, 3차 그렇죠. 감염. 예, 이분의 감염원을 찾는 데も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명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 중에서 그 대남병원에 안 간 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서류상으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31번 환자 한 사람을 갖고 동선을 찾는다는 것은 역학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이만희 씨 친형 장례식에 중국 관련된 사람들이 왔었을까? 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접촉은 없었을까? 그 부분이 전파를 확산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씨 형이 숨지기 전에 5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숨졌는데 교수님 그러면 혹시 이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점으로 보면은 5일간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1월 25일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감염이 돼서 아무리 빨라도 뭐 1일이라고 치더라도 24일 정도에 감염이 돼서 25일부터 투병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양성으로 나온 건 맞기 때문에 감염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 사인은 또 세균성 폐렴이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세균성 폐렴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 감염되어서 예. 폐렴 증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결국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럼 보통은 항생제로 이것을 처리해서 2차 감염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데 최종적으로 세균에 의한 폐렴이 됐다는 얘기는 치료가 적절치 않았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심각하게 갔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실제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검 소견 같은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측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이만희 씨 형이 93살인가?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그렇게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 이제 폐렴 증세로 입원을 했었고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미 고령이고 또 폐렴 증세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여기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먼저 이분이 감염된 경로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갖고 거의 1월 20일 이경에는 이 대남병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돼 있었는데도 다 모르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그 감염원들이 나타난 것은 이 대남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제일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의료진들에 의해서 여기가 먼저가 아닐까 하는 것이 이 합리적인 지금 추측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 장례식장에서 이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31번이 참석했냐 안 했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많은 그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 참석했을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증폭되고 결론적으로 31번 환자가 나온 것은 그 많은 환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증상이 돼서 나타난 것뿐이지 예. 실제로는 이 31번이라는 환자는 2차인지 3차인지 모르지만 제일 근원은 이 청도라는 데서 시작한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만희 씨는 형 장례식에 들렀다가 바로 그 옆에 생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주말마다 성지순례 한다고 버스가 서너 대 온 그런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여기가 슈퍼 전파지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경철 의원 혹시 이쪽 그 이만희 씨 생가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이만희 씨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 저도 이번에 신천지가 청도에서 출발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신천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고, 근데 뭐 신천지라는 종파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신천지가 청도에서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도에서 급속하게 번진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 각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500여 명의 폐렴 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5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그렇다면 31번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게 2월 7일 정도거든요. 자기 몸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가 2월 7일인데 그렇다면 폐렴 환자가 장기 입원 중인 상태에서 코로나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적지 않은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좀 간 것이 아닌가. 그 1번 환자, 우리나라 국내 1번 환자 1월 20일 날 왔습니다. 그분은 우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장기 입원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19 균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1월이나 12월에는 이미 중국에서 굉장히 퍼져 있었죠. 이것들이 중국 입국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신천지와 관계없이도 상당 부분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만 더 우한 말고 다른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를 광범위하게 좀 막았더라면 좀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런 디저트 후회가 저는 좀 듭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에 신천지 교인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매일신문 기자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구, 포항, 경주 지역의 신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 우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번졌을 가능성을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저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무리하게 추측을 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추측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방역당국에서 조사하고 역학조사한 결과를 일단 신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방역 대책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입니다. 예.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우한을 봉쇄 조치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한 게 1월이 훨씬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12월, 1월 확산될 때 우리 정부가 못 막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보통의 경우에는 환자가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게 한 나흘 좀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폐렴 증상도 말씀하셨지만 폐렴 증상에 만약에 누군가 환자가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발현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례 정의를 빨리 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못 찾아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구 사회에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천지와 관련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기존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단위로 보통 예배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도들 간에 그렇게 왕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한 교단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선교 포교 활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 교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전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예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볼 때 그런 면에서 신천지가 주로 이제 확산의 근원지가 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신천지가 모든 것들을 퍼뜨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천지가 그동안 밝힌 내용들과 실제로 드러난 사실관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실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명단 제공과 관련해서도 신도 수를 24만 명인가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제출한 명단은 21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예비 신자 명단은 그쪽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신원을 노출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우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중국 우한에 분명 관련성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녹취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중국 우한 편입자들이요.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한 지교회가. 근데 중국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정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죠.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들어보시면 우한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걸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떤 종교의 치유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적절하죠. 예. 그런 게 아니고 사후에 이제 평가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탓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된 거기 때문에 그 유입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신천지 관련 그 교인의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다만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명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상 그걸 누설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입수한 사람이. 따라서 그것이 교인의 명단이 누설될 것을 염려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우려는 삼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다 협조해가지고 대중의 시선이 쏠린 그 의혹을 본인 스스로가 털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100%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명단 입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명단을 좀 받아왔잖아요. 이것이 적법한지는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들어가서 조사하고 뭐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법상 명단을 영장 없이 갖고 나올 수 있는지는 저는 좀 회의적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뭐 비상시국이라 큰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런 그 강제적 방법이 쓸 만큼 이렇게 비협조적이라는 그 오명을 쓰게 되면 그 나중에 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의 동선에 따라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교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신천지 교인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정부에서 교인들을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수천 명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경찰하고 공무원이 3,000명이 매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를 우리가 탓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본인 스스로가 교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또 신천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탓하는 게 아니니까 증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지금 1339나 아니면 질병당국에 신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협조를 해야 지금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벌 어르신 말씀인데요. 우리 또 김성환 평론가 워낙 신사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는 자신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만 않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 교도관도 그렇죠. 간호사도 그렇죠. 심지어 이식 수술을 한 딸도 본인이 미리만 밝혔더라도 의료진 감염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법무부에서 혹시라도 본인이 신천지인 사람은 다 신고해라 라고 했는데도 그 교도관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 받은 다음에야 밝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배경에 저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라고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지만 제일 두려운 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도라고 하는 걸 밝히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같은 종교 교단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뭐 넓게 보면 기독교 교단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도 명부를 21만 명을 확보를 하고 그걸 그 등록을 전산상에 등록을 해서 신도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거나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접촉자로만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겁이 나서 오히려 더 신고를 안 해버리면 더 접촉자가 많아지고 지금 현 사태를 봉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지금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신천지 교인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나서는 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죠. 없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번 겁니다. 일로 우리 사회가 좀 짚어보고 서로 좀 담론으로 담아봐야 될 것들이 몇몇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이렇고요. 또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자, 신천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녹취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